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5.18 성역화 관련 주장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로 배재고 야구부가 중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소셜미디어에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고 썼습니다.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5.18 민주화 운동을 평가절하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5.18의 기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광주의 희생은 모든 국민이 아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부위원장도 5.18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걱정한 것은 5.18과 관련된 언급에 대해 지나친 대응으로 표현의 자유마저 위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18은 성역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민주당 중진 의원은 예, 맞습니다. 성역입니다. 라며 이 부위원장을 공격했습니다. 청와대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며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고 여권에서는 사퇴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이 부위원장이 5.18을 폄훼한 것도 아닌데 아예 말문을 닫게 하려 했습니다. 5.18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최근 상황은 표현의 자유가 위태로워졌다고 느낄 정도로 지나칩니다. 반중 시위 규제와 현수막 철거로 논란을 빚었고 대통령이 과거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다뤘던 방송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계엄 여파로 야당이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에 취해 독주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토를 달지 말라는 태도입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해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표현의 자유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이 징벌적 손배소송을 통해 언론사나 유튜버의 활동을 봉쇄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 조작 정보로 의심되기만 하면 게시물을 바로 내릴 수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건절하겠다는 취지이나 국민이 말하고 쓸 자유를 억압하는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포털에서 정부 비판 콘텐츠나 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한 달 만에 14만 명이 정통망법 철회 청원에 동의해 국회 상임위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표현의 자유 확장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법안이란 얘기입니다. 배재고 선수들의 스타벅스 응원 논란과 중징계 이후에도 5.18 혐오 발언과 표현의 자유 문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총리급인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화됐다고 비판을 하자 6일 청와대는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병태 부위원장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배재고 선수들과 학부모, 교직원 등 86명은 이날 광주일고를 방문해 사과를 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일부 아이돌의 말투까지 문제 삼아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한 웹툰의 5분 23초 장면을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인 5월 23일을 연상시키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제는 말투나 만화 내용까지 트집을 잡아서 사상 검증을 하려 한다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역, 계층, 성별에 대한 혐오 및 차별 발언은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과 배재고 사태를 보면서 2030이 진보 진영에 반감을 갖는 것은 혐오 및 차별 발언의 기준이 자의적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진영은 자신들의 혐오 및 비하 발언은 문제 삼지를 않으면서 상대 진영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과거에 천안함 음모론 글을 공유해 용사들과 유족들을 모욕했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일을 탕탕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문제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정식 임명됐습니다. 민주당이 배출했던 전 대통령에 대해 이런 막말을 했다면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는
보지 않아도 훤합니다. 5.18 탱크데이 이벤트를 문제 삼았던 인사들은 친여 유튜버가 일베는 온라인상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스타벅스 응원 고교 선수들은 입시와 프로야구 입단까지 불이익을 받는 징계를 받았지만 5.18을 모욕했던 유튜버는 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탱크 듀오 세트의 21% 할인율이 계엄군의 발포일인 5월 21일을 연상시킨다는 음모론까지 주장했던 사람들이 최근 한 화장품 회사에 잊지 말자 625%, 침투하자 더 깊게 광고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나 혐오, 차별 발언 여부도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자기 진영에는 너그럽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2030들이 민주당 사람들의 위선을 비웃는 이유입니다. 6일 오후 광주일고 체육관,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입장하며 시선을 들지 못했습니다. 광주일고 학생들 앞에 마주 앉았을 때도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놓은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올먹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동행한 일부 어머니는 체육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배재고 주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항상 마음속 깊이 반성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배재고 선수들도 자신들이 외친 구호 속에 담긴 의미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나라를 술렁이게 할 정도로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고는 짐작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일으킨 소용돌이 속에서 학생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부모들은 이번 일로 자식들이 겪게 될 상처와 좌절을 돌덩이처럼 가슴에 얹어놓고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이크를 잡은 이규현 광주일고 교장은 어머니들이 들어오실 때부터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학생들도 울먹이는 모습을 보니 준비했던 말이 순간 다 사라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어 배재고 학생들 고개를 들어요. 어깨도 펴고 여러분의 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사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라며 다음에 광주일고 학생들 만날 때 정말 당당하게 마음껏 기량 펼치면서 멋진 승부를 펼쳐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용서를 구하는 제일 멋진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정치권과 기성세대는 이 사건을 두고 날카로운 대립을 보였습니다. 한쪽에선 혐오 발언의 단죄를 주장했습니다. 장관을 지낸 민주당 의원은 배재고 학생들의 행동이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이라며 야구부 해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재고 등교길엔 셀 수 없는 근조 화환과 응원 화환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자신들의 정치 싸움에 어린 학생을 동원하려는 못난 모습들이었습니다. 두 학교 학생들은 5.18 묘역을 함께 참배했습니다.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일교와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구호를 외쳐 파문을 일으킨 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배재고 학생들에게 어깨를 펴라고 다독인 광주일고 교장의 태도는 어른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말과 태도에서 이번 소동을 푸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예비역 소령인 김영수 공익신고센터장이 국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시절 탈영, 군무 이탈 의혹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소속 부대장의 묵인하에 7개월간 무단 군무 이탈을 했고 체포된 뒤 구금 영창 30일과 군무 이탈 7개월을 포함해 약 8개월을 추가 복무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안 장관 체포를 위해 헌병대 소속 DP 군탈체포조가 투입됐다고도 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이건 탈영 의혹이 아니라 탈영 사건이라고 자신감을 보이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 몇 차례나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달라고 했는데 안 장관은 왜 피하나라고 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군납비리 공익 제보로 훈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안 장관 탈영 의혹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때부터 불거졌습니다.
군복무 당시 방위병 기간이 14개월인데 안 장관은 22개월을 군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8개월 추가 복무에 대해 병무행정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전역 후 복학했는데 복무기간이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방학 중 일을 채우고 다시 전역하는 바람에 22개월로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탈영 의혹은 안 장관이 병적 기록부만 공개해도 완전히 해소됩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게 돼 있는 병적 기록 공개가 내키지 않는다며 계속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병적 오류는 정정 절차를 통해 언제든 바로잡을 수 있는데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안 장관은 우리 군사안보의 근간을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유사시 우리 군이 미군을 지휘할 역량을 갖췄는지가 중요한데 이르면 내년이라고 시간을 못 받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군의 미래를 좌우할 사관학교 통합도 육해공사 총동창회가 8일 골기대회를 열어 반대를 외칠 정도로 논란이 큽니다. 특히 국방장관은 45만 국군의 군정과 군령권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탈영 의혹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군령을 세우고 군개혁에 앞장설 수 있습니까? 안 장관이 병무행정 오류의 피해자라면 정정 절차를 통해 바로잡으면 됩니다. 탈영 의혹이 거짓이라면 병적 기록부나 육군 인사명령서, 헌병대 수사보고서 등을 공개하고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린 사람을 고소해야 합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있다면 국회 국방위원만 병적 기록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탈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국방장관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8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정부 입장은 보안수사권 폐지이지만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국회 법사위에 참여해 여러 우려를 전달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정 원내대표가 최근 검찰 보안수사로 경찰 수사 과정의 증거인멸이 드러난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언급하며 보안수사 존치를 요구하자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보안수사 폐지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야당에게 대신 제기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 아닙니까?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닙니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한 공소 취소 거래설이 불거졌을 때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국회 법사위에선 수사 과정 위법성을 조사해 그게 문제가 된다면 입법적 결단에서 가능하다고 본다며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기는 빠지고 특검에 미룬 것입니다. 검찰이 10월에 폐지되면 수사권은 경찰이 거의 독점하게 됩니다. 그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 보안수사권마저 사라지면 경찰이 잘못한 수사를 기소 전에 바로잡을 길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경찰에서 가해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도 검사가 일을 막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피해는 대부분 돈 없고 힘없는 약자가 입게 됩니다. 정 장관은 그동안 보안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며칠 전에도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보안수사로 살인범 장윤기의 성범죄 의도를 밝혀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경찰 수사 견제 장치인 보안수사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대통령 역시 아주 최소한의 범위만이라도 보안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당내 강경 지지층이 완전 폐지를 원하고 그 주장에 발을 맞추지 않았다가는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것을 우려되자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대통령도 담당 장관도 국민 삶을 좌우할 중대한 문제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야당에게
그 역할을 대신해 달라고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거면 아예 정권을 넘겨야 옳지 않습니까?